삼국사기는 무왕의 면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대에서는 이런 기질에 걸맞게 무왕이라고 붙였습니다. 걸출하고 뛰어난 영웅이었던 무왕은 아주 거대한 절을 짓습니다. 그 규모뿐만이 아니라 그 절의 모습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의 이름을 미륵사라고 불렀습니다. 미륵사. 무왕은 왜 이렇게 큰 절을 세웠던 것일까요? 무왕이 거대 사찰을 창건한 단서는 금당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금당터엔 다른 건물에선 볼 수 없는 유난히 키가 큰 초석들이 남아있다. 다른 건물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특징적인 게 상당히 높은 주초를 쓰고 있는 겁니다.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높이가 한 9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제 기둥을 세워가지고 집을 짓는데, 기둥 아랫부분, 기둥이 서는 그 아랫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홈을 팠습니다. 이건 옆으로 가는 보가 걸리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역시 홈을 파서 옆과 이어지도록 만들었죠. 볼을 끼워서. 그러니까 마루청이 여기에 깔렸습니다. 그래서 초석의 높이만큼 여기 이 부분에서 이 아랫부분, 여기까지가 바닥이 되는데 이 부분까지가 지하 공간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금당터 한쪽엔 밖을 향해 터진 곳이 있다. 이 개구부는 출입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초석과 개구부를 통해 당시 지하 공간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왜 이런 지하 공간을 만들었던 것일까? 이쪽을 보시면 흙으로 덮여 있지만 옛날에는 배수구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 배수구를 통해서 물이 저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있었죠. 금당의 지하 공간은 땅속의 배수로와 연결되고 배수로는 절터 앞쪽에 있는 연못까지 이어진다. 이 배수로와 연못은 지하 공간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미륵사 지하 공간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서는 경주에 있는 가문사지. 통일신라 때 창건된 가문사지 금당터에도 이러한 지하 공간이 남아있다. 기록에 의하면 용으로 변한 문무왕이 와서 쉬일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미륵사의 지하 공간도 가문사의 지하 공간과 비슷한 용도였을 것이다. 미륵사의 지하 공간은 연못에 있는 용이 배수로를 통해 금당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하 공간은 세 곳의 금당에서 모두 발견된다. 금당은 미륵불상을 모신 신성한 공간이다. 왜 이런 금당에 용이 드나들 수 있는 지하 공간을 만든 것인가? 미륵사에서는 미륵과 용의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이 발견됐다. 용수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다. 용수는 늪에 사는 용을 의미한다. 원래 이 용수라는 말은 인도말 나가르 준화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나가라는 말이 바로 큰 뱀을 상징합니다. 코브라. 그리고 이걸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용이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수방이라는 이름은 미륵사지가 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라는 그런 증거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륵을 용의 화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미륵불을 모신 금당에 용의 거처를 마련한 것이다. 하나의 사찰 안에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을 각각 3곳에 세운 독특한 양식의 미륵사.
미륵사를 이렇게 세운 것은 미륵사상과 연관 지을 수 있다. 미륵불이 3회 설법을 통해서 1회에 96억, 2회에 94억, 3회에 92억의 인류를 구원한다. 이렇게 미륵 하생경에 밝히고 있는 그대로 여기다 재현을 시킨 겁니다. 미륵사는 미륵이 내려와서 3번의 설법을 하는 장소를 그대로 구현한 절이다. 밀에 붙여인 미륵을 기다리는 간절한 염원이 미륵사에 이런 독특한 공간을 만든 것이다. 용의 화신인 미륵을 기다린 사찰. 이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한 것은 미륵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륵신앙은 밀에 붙여인 미륵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신앙으로 일종의 구세주, 메시아 신앙인 것입니다. 이 미륵신앙에 의하면 이 미륵이 출현하는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최고의 통치자 전륜성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왕이 이 미륵사를 세운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약속의 땅에 미륵사를 세워서 자신이 바로 그 땅을 다스리는 전륜성왕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왕은 왜 그렇게 전륜성왕이 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백제 정세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제 전성기 때 이 백제 영토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밀리고 밀리면서 이 무왕이 즉위할 즈음에는 영토가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고구려에 이어서 신라에게 이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또 이 가야 지역마저도 신라가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백제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하자 무왕은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강력한 왕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었을 겁니다. 미륵사를 세운 것은 무왕의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왕은 그런 미륵사를 수도가 아닌 익산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미륵사지 남쪽 서광동에는 거대한 규모의 능이 있다. 지름 30m, 높이 5m의 이 능은 대왕능으로 불려지고 있다. 대왕능에서 150m 떨어진 곳에 대왕능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왕능이 있다. 이곳 사람들은 이 두 개의 무덤을 무왕과 선화공주의 능으로 믿고 있다. 이 왕매마을은 옛부터 이 무왕이 어릴 적에 자랄 때 마동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 그 이름이 마동을 따서 말통대왕이란 말이 전해졌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말통대왕의 묘가 있다고 해서 이 마을 이름을 왕묘로 하였던 것입니다. 왕매 마을에 있는 이 두 개의 무덤은 일반적으로 쌍능으로 불린다. 이 쌍능의 내부는 판석형의 돌을 짜서 만든 석실 고분 형태. 백제 말기에 유행했던 형태로 특히 왕릉에서 많이 보이는 양식이다. 발굴 당시 석실 안은 이미 도굴이 된 상태였고 이 나무 널만이 유일하게 출토됐다. 나무 널에는 관못과 호사스러운 연꽃 모양의 관고리가 달려 있었다. 이런 관장식은 왕릉에서만 발견된다. 쌍릉에서 발견되는 여러 유물들은 이 무덤이 7세기 백제 말기의 왕릉이라는 것을 짐작해 한다.